안녕하세요, 유견수피입니다. 나이 좀 지긋지긋하시 나이 좀 많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동물한테 종 주지 마라. 예. 그게 뭐 안 좋게 생각하면은 뭐 개를 잡아먹고 뭐 그렇게 하는 그 옛날 시골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죠. 우리가 개를 뭐 많이 키우든 적게 키우든 결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개를 떠나 보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별을 하는 거죠. 죽음을 통한 이별.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 또 여운도 많이 남고, 또 때로는 극복하기 힘들 만큼 큰 아픔이 다가온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펫 로스 증후군. 키우던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반려견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잠겨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증후군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과연 유기견 보호소는 어떨까? 보호소한 저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 물론 저도 수많은 아이들 떠나보냈습니다. 사고로 보내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냈는데, 맨 처음 보냈던 아이만 기억나요. 그 아이는 붙잡고 제가 정말 1시간, 2시간 울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호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떠나보내는 것까지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유기견 숲이란 보호소에서 입양으로 떠나보내든 혹은 죽음으로 하늘로 떠나보내든 똑같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곳에서 어디론가 떠나보낸다는 것은 저에게는 똑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잘 떠나보낸 것까지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아이들이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슬픔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탈인 거죠. 유기견 보호소를 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펫 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항상 그런 생각하고, 우리끼리 만나면은 항상 그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합니다. 나중에 내가 없어지면은, 내가 일을 못할 경우나 혹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동안 제 손으로 떠나보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아이의 마지막까지 내가 챙겨줄 수 있어서, 내가 마무리해 줄 수 있어서, 내 손으로 직접 떠나보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전 7년 동안 공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저 이래저래 부대로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저기 양평에 있는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개를 2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닥스훈트랑 코커스패니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대 들어가야 되는데, 부대 안에서 이제 관사죠. 부대 안에 있는 아파트. 거기서 개를 키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지는 아닌데 좀 이렇게 권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계급 사회니까 상호 관계도 있고, 또 개들 짖기도 하고, 또 개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보통 키우지 않는데, 그 개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를 포기할까? 저 말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 개를 버릴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았죠. 아주 오래된 문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관사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부대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당시에 부대원이 한 100명이 좀 안 됐을 건데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성대 수술을 시켰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대가 울려서 소리가 나오는데 성대를 갖다가 조금 잘라서 소리가 좀 작게 나오게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아이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소리가 작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런 수술까지 해서 제가 그 아이를 관사 데리고 들어가서 제가 군을 전역할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었죠. 제가 앞서 걔는 가족이 아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던 양자택일의 어떤 그 상황,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은 양자택일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상황일 때 과연 내가 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지켜봐왔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 그 개들을
제가 떠맡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이야기 한번 풀어봤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개들의 수명은 요즘 100세 시대로 따지면 사람의 한 6분의 1 정도 되죠. 즉 사람에게 하루는 개에게 5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올 여름 너무 더웠으니까 내년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는 아이들한테 5년을 더 기다려라. 체감 되시나요? 그럼 그게 약속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5년만 기다리세요. 5년 뒤에는 다 좋아질 겁니다.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지시겠어요? 개들의 시간은 사람에 비해서 5년, 5배, 6배 빨리 간다고 보면은 다음에 해줄게. 그거는 이 아이들에게 진심을 하는 약속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순간 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해줄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게. 나중에 뛰어놀게 해줄게. 살아가게 해줄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걸 얻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아이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죠? 이 아이들이 살아있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럼 뭐든 해줄 테니까. 살아만 있어라. 우리가 입양도 보내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 살아만 있어라. 제가 여기 있는 유기견이라면은 그 약속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학대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나아가서 동물 학대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때리거나 매달거나 집어 던져야 학대일까요? 아니란 걸 아마 아실 겁니다. 학대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반려견이 어떤 고통을 느끼냐에 따라서 학대는 정의되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개가 있어요. 무슨 가끔 때려 맞기도 하고, 짧은 줄에 묶여 있고, 제대로 된 걸 먹지도 못하고, 땡볕에 뜨거운 데 앉아 있고, 추운데 찬만 보는 곳에 애가 묶여 있고,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학대를 견디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이제 구조되었으니까 다행이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3년 동안 그 시간을 버텼다니, 3년 동안 그 시간 속에서 아이가 지냈다니, 차라리 1년 만에 혹 한 달 만에 그냥 죽어버렸다면, 남은 2년 동안, 남은 2년 11개월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과연 3년 동안 버텨서 이제 구조된 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찍이 죽어서 남은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받지 않았던 게 더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 후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찍 죽어서 그 남은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학대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 더 마음이 가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랑 처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학대 범주가 되게 넓다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시가 유기견 사설 보호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유기견 사설 보호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보호소 안에서 개들이 맞지는 않아요. 매달리지도 않고, 하지만 짧은 줄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좁은 곳에 갇혀 있을 수 있고, 땡볕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겨울에 추울 때 아주 추운 곳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견 좀 검색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직접 사진으로, 영상으로, 눈으로 확인했던 부분이실 거예요. 사설 보호소 안에 조금 더 넓은 범주의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떨까요? 그 아이는 계속 언젠가 입양 보내줄게라는 그런 미련한 약속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1년, 2년, 때로는 10년 동안 그 상황에서 계속 버텨야 될까요? 그럼 괜찮나요?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노력해서 언젠가 입양 갈 거니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빛을 볼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게 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수 없고,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견사로 운영되는 사설 보호소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호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내야 되는 그곳이 유기견 사설 보호소입니다.